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는 관계로 원래는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혹시나 정전 때문에 녹화로 강의를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끝나도 볼 거 아닙니까. 정전되면 선생님도 실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녹화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 보는 것보다는 이거 보는 게 낫죠. 곰 얼굴 봐봤자 힘들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토와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날 부분은요, 도시라는 개념. 그 도시는 어떤 곳일까 하는 그 개념이에요. 도시란 촌락과 함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보통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인구 밀도가 높고 확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한번 다시 우리 프린트로 정리를 하면, 일정 규모가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장소,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의 중심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시의 특징은 높은 건물, 복잡한 도로망,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이 있고, 자, 우리 학교 주변만 하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그리고 2차, 3차 산업들이 발달한 것을 우리는 보통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 선생님이 촌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도시와 촌락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더 곁들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요, 우리가 이제 도시와 촌락으로 두 군데 나누는데, 촌락이라 하면 우리 보통 시골, 농촌, 어촌, 산촌, 이 바로 시골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인구 밀도는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리고 건물 간의 평균 높이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직업 구성을 보면요, 도시는 여러 직업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촌락은 단일 직업, 예를 들어 어촌이면 어업에 종사하신다거나 농촌이면 농업에 종사를 하시죠. 물론 농업에도 뭐 농사 짓고 가수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농업이라는 같은 형태의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의 분포에서는 도시는 2, 3차 산업이 중심인데 반해 촌락은 1차 산업 중심이고, 그리고 토지 이용은 도시는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집약적, 각 묵묵 붙어 있어요. 근데 촌락은 조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흩어져 있다, 널리 흩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하면 꼭 떠올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들 살펴본 거고, 이제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산활동이 2, 3차 산업의 중심지 생산활동,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공장에 다닌다거나, 또는 어떤 가게에서 일한다거나, 또는 가게를 한다거나, 상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비활동은 여러분이 백화점, 대형 서점, 대형 상점 등 같은 것이 위치를 하죠. 그리고 또 여가활동으로 미술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에서의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는 외형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일정 이상의 규모가 인구가 모여 사는 곳,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일정 규모의 인구가 모여 사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으로 또 하나 도시적 생활 양식, 요것도 도시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특히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전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전화,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를,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을까?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도시의 발달과는 고대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로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어요. 최초의 도시는 처음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 유프라티스강 유역에 발달하게 되는데, 큰 강역에 비옥한 평야주지의 도시들이 입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도시가 이제 나타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요, 외적의 방어,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데 치수 사업이 필요한데, 이 치수 사업에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한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상업이라든가 공업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데, 근데 처음 도시가 생길 때는 농업 기반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치수산업과 물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외적 방어를 위해서 모여 살게 됐고, 중세 이제 도시가 이제 발달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상업 중심의 기반을 둔 도시입니다. 시장이 도시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세 장원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죠. 그래서 대부분 이 중세 도시는 상업 중심지가 도시로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중세 장원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방어형 성곽도시 같은 것들이 건설이 됐죠. 그리고 일명 우리가 알고 있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들은 이제 근대 도시, 공업에 기반을 둔 도시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로 이야기합니다. 주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원료 산지가 공업도시로 이제 성장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 공업도시는 짧은 기간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도시에 여러 가지 3차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공업, 상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이 여러 개의 도시가 연속 거대 도시, 메가로폴리스라고 하는 형태로 도시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돌아오셨을 때 다음 구단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도시는요, 국가를 초월해 여러 세계 지역과 교류하는 세계 도시도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요 뒷부분에 여기였는데, 여기 밑에 마침 나와 있네요. 세계 주요 도시의 특징 중에 이제 국제 금융 업무 도시,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나 상업 물류 도시, 중국의 상하이, 이런 거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 도시죠.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냐? 서울, 부산도 세계 도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물류 도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수출입되는 그러한 중간 기착점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우리나라도 또 뭐 워낙 많은 무역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중요 물류 거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교류하는 세계 도시가 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림 하나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쌤이 봤던 그림을 하나 이제 두 칸이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도시인데요. 자, A 영국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교육 도시래요. B 벨기에 브뤼셀 국제 기구 도시, 국제 여러 기구가 있는 도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C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미국의 썬발트 얘기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그 첨단 산업 도시 미국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E 미국의 금융도시 미국 뉴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 도시라고 해가지고 터키 이스탄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이죠. 그러면 E는 뭐고 G는 뭐고 H는 뭐냐? 당연히 숙제를 낼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그림을 보입니다. 자, 해상 도시라고 해서 나오죠. 어디예요? F. 바로 두바이 얘기합니다. 관광지이면서도 세계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해서 기획차도 만든 도시죠. 그 다음 관광도시 타이의 방콕 G 되겠고요. 친환경 도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H 요 정도 되는데, 자, 요거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도시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과서 그림에 보시면은 자, 인구 500명 이상의 대도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런던, 파리, 모스크바, 베이징,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이 발음 힘들어요.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런 도시들이 있다는데, 보통 이런 도시들이 세계 도시의 하나의 또 특징을 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할 게 있어요. 자, 도시의 발달 단계, 고대 도시, 중세, 근대, 그 다음에 현대 도시로 넘어온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각각 도시의 특징 알아두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적 생활 양식이란 게 뭔가, 도시적 생활 양식이 무엇인가, 이거 기억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에서 좀 핵심 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도시적 생활 양식, 그리고 도시의 발달 과정, 요거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이미 앞부분에서 해버렸죠.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500만. 와, 500만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 포항 인구의 10배죠. 10배. 10배 인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 500만이 아니죠. 1000만이 넘어가는 도시죠. 대부분 도시들이 그렇게 꽤 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금 스님이가는 이제 뭐 또 다른 이런 도시들인데요. 환경 생태 도시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요거 뒤에 가서 스님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프린트에도 이미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환경과 생태를 중시하는 도시. 그리고 역사 문화 도시 이탈리아 로마 하는데, 이탈리아 로마,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주만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주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린 1000년이고 1000년에 지속된 나라인데, 예? 일단은 어쩌게 하겠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 아까 세계도시 설명했죠?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세계적 영향을 가진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도시, 영국과 런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여기네 서울을 썼어야 됐네. 쌤이 잘못했네요. 애국자가 아닌가 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부는데 몸 조심하시고요. 쌤이 곧 2차시 수업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